네, 이번 시간은 제28장 거시경제학과 국제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교육을 하느냐 뭐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국가별로 가진 능력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능력이 다르는데 이 따져 보면 절대 우위, 비교 우위를 하는데 절대 우위가 있고 비교 우위가 있는데 어, 결국에는 이제 비교 우위에 기초해서 교육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비교 우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그 상대적인 경쟁력, 비교 우위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데 또 이제 가격이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상수지와 금융수지라고 있는데 이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역을 통해서 이제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기술 이전이라는 것도 생기고 기술 이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느 한 국가가 기술이라는 걸 개발하려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무역을 통해서 보다 보면은 다른 나라의 선진국의 기술들을 뭐 개발도상국에 이전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은 기업들이 그 동남아 국가에다가 투자를 하죠. 공장을 짓고 그러면서 기술 이전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 무역이라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려는 거죠. 뭐 실증에 기초한 경제학 그래서 뭐 나이키와 같은 베트남 기업들은 베트남 노동자에게 해가 되느냐 마느냐 뭐 이거에 대한 내용도 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 개념을 보면은 국제무역은 국가들이 비교 우위를 가지는 활동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럼 이 비교 우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걸 알아야겠죠. 이거를 우리가 찬찬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경상수지라는 것은 수출, 수입, 요소 지출, 이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적 유출입을 포함한다. 그래서 경상수지, 경상수지 보면 이제 무역 수지가 있고요. 수출, 수입 관련된 거 있고, 요소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요소 같은 경우는 어,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주식에다 투자할 경우 배당금도 줄 수 있죠. 또는 이제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그 일하는 대가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해외 사람들이 국내 부동산을 투자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뭐 임대료라든지 지불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요소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뒷부분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전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트랜스퍼라고 얘기하는데 이전이라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가족이 우리나라에다가 돈을 송금한다. 이랬을 때 이런 거는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이전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해외에 원조를 어디 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가 해외 원조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이전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 세 부분 수출 수입 관련된 거 무역 수지 그다음에 요소 부분 배당금 포함한 막 이렇게 노동력 이런 걸 한 걸 요소 부분 그다음에 이전이라는 것은 그냥 원조라든지 그냥 무상으로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경상수지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3번 어느 한 국가가 경상수지 적자를 본다. 경상수지 적자라는 건 뭐죠?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적자니까 이 벌어들인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사실은 그거는 뭐냐면은 보인다면 그 국가는 그 무역 상대국에게 금융창정서를 제공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분을 지불한다. 돈을 빌려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적자가 나면 돈이 안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어느 한 국가가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다. 그럼 돈이 남아도는 거죠. 그렇죠? 돈이 남아들 경우에는 그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금융창정서를 받는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무역의 흐름과 자금의 흐름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죠?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경상수지하고 금융수지의 합은 0이다. 이 얘기 뭐냐면은 그러니까 무역을 포함한 경상수지의 흐름은 금융의 흐름과 반대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왜 그러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 다음에 전 세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더 글로벌화됐다. 이런 얘기고요. 자,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교육을 하느냐. 그래서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모두에 있어서 무역은 생산 효율성을 증가시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어디 아무데나 가게에 가더라도 되게 제품의 퀄리티는 괜찮은데 가격이 되게 싼 경우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 것 중에서는 많은 부분이 수입 제품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역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실 좋은 양질의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으로서 좋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무역이라는 것도 생산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무역이라는 것은 전문화의 이익, gains from specialization, 한쪽에서는 또 특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화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생산의 효율성을 증진한다는 얘기죠. 자, 어느 하나의 업무 또는 활동이 전문화함으로써 한 경제의 구성원은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 모든 재와 서비스를 생산할 때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렇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느 한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보다 동일 시간당 더 많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는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절대우위. 어느 한 생산자는 다른 생산자와 비교하여 단위 생산당 기회비용이 낮을 때 재화 또는 서비스 생산하는데 비교우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우위는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시험을 봤는데 영어라는 과목이 있고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A라는 친구는 90점을 받았는데 B라는 친구는 85점, 뭐 70점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영어 과목에 있어서 A라는 친구가 잘하는구나. 수학에 있어서는 잘한다기보다는 A라는 친구가 점수가 더 잘 나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점수가 더 좋았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딱 집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절대우위예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은 자, 그러면 A하고 B가 있었을 때 이제 한 과목에 특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절대의미만 봤을 때는 어느 거에 특화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보다 영어나 수학에 있어서 점수가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우위를 봤을 때는 전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뭐냐면은 비교우위를 가지면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비교우위가 뭐냐면은 비교우위라는 것은 기회비용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졸업하고 두 가지 옵션이 있다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두 군데에서 오퍼를 받았다고 한번 따져봅시다. 삼성전자는 예서 5천만 원을 준다 그래요. 연봉을. SK 하이닉스는 4천만 원을 준다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업무 강도라든지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고 연봉에서만 차이 나는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자, 여러분들은 그럼 졸업하고 어디로 가겠어요? 나 같으면은 삼성전자 가겠다. 다른 조건 다 동일한데 월급을 삼성전자가 5천만 원 더 준대더라.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기회비용으로 따져보면 되는 거죠. 기회비용. 자, 삼성전자를 스택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기회비용은 뭐죠? 4천만 원이죠. 그렇죠? 삼성전자를 선택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기회비용은 SK 하이닉스 4천만 원이었죠. SK 하이닉스를 선택하면은 포기하게 되는 기회비용이 얼마죠? 5천만 원이죠. 그렇죠? SK 하이닉스 가겠다 선택한다 그러면 포기하게 되는 게 삼성전자 안 가게 되는 데에 따른 기회비용이 5천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연봉이 연봉이 다를 경우 어디 선택해야겠느냐?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삼성전자 갈래요. 왜냐면 5천만 원이 4천만 원보다 더 많이 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기회비용으로 따져본다면은 삼성전자를 선택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기회비용이 4천만 원인데 SK 하이닉스를 선택하면은 포기하게 되는 기회비용이 삼성전자인 5천만 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회비용 차원에서 얘기하면요. 기회비용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삼성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기회비용이 적다. 그죠? 삼성전자 선택하면 포기되는 기회비용이 4천만 원이죠. 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나는 삼성전자를 선택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요 논리랑 비슷하게 우리가 그 비교 우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좀 우리가 천천히 슬라이드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절대우위를 얘기하면은 절대우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 되게 유명한 이번에 되게 유명한 그 농구 선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빌리 벤치워머 두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농구에서 뭐 점수를 낼 수 있고 야구에서도 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동일한 걸로 시즌당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여기는 이제 농구 점수죠. 누가 농구에서 더 많이 내요? 시즌당 점수는 르브론 제임스가 더 많이 났었죠. 야구를 한다 그러면 누가 더 안타를 더 많이 내요? 이래도 르브론 제임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는 농구든 야구든 빌리 벤치워머보다는 더 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절대 우위라고 그러는 거죠. 절대 우위는 그냥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하는 거죠. 절대 우위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는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는 이게 농구라 그랬죠. 이거 야구라 그랬죠. 농구든 야구든 더 많이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스포츠 모델에서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절대 우위를 가지고 무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왜냐면 이렇게 르브론 제임스가 둘 다 잘하면은 그러면 둘 다 해야 되겠네. 야구나 농구도. 그러다 보니까 분업, 전문화 한쪽에 이렇게 특화해서 하는 그게 잘 안 보이죠. 절대 우위에서는. 그럼 누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 자, 비교 우위는 뭐냐면 기회비용을 생각하라 이거죠. 자,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르브론 제임스가 있고 빌리 벤치워머가 있고 농구가 있고 야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는 농구에서 시즌당 2,000개를 할 수 있고 2,000점을 할 수 있고 빌리 벤치워머는 60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야구에서 르브론 제임스는 40안타를 쓰고 빌리 벤치워머는 20안타를 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어떤 생산 개념이었죠. 그렇죠? 시즌당 얼마나 생산하느냐 이건데 요거를 기회비용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기회비용을 비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비율. 어떻게 하냐면은 르브론, 그 다음에 빌리 벤치워머 이렇게 있었고 농구, 야구, 그렇죠? 자, 르브론 제임스가 농구를 한다 그러면 야구를 얼마나 포기해야 되죠?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 그렇죠?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는 농구를 하면 2,000개를 할 수 있는데 포기하게 되는 게 몇 개죠? 40개의 안타죠, 그렇죠? 그렇죠? 농구를 기회비용 봤을 때요, 뭘 하면은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율로. 내가 농구를 했을 때 2,000인데 포기해야 되는 거는 40개의 안타가 비율로, 그렇죠? 빌리 벤치워머는 어떻게 돼요? 농구를 하면 원래 60개를 해야 되는데 60개를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게 20개의 안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비율로. 그렇죠?
다음에 야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르브론이 야구를 한다 그러면 40개의 안타를 할 수 있는데 포기해야 되는 게 2000개의 농구, 그죠? 점수, 그죠? 농구 점수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빌리 벤처원은 어떻게 되죠? 얘는 야구를 하면은 20개의 안타를 쓸 수 있는데 포기하게 되는 게 몇 개죠? 60개의 농구 점수, 그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농구하고 야구하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어느 게 기회비용이 작은지를 선택해 보는 거예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농구를 한번 따져보세요. 농구를 봤을 때는 이 2000분의 40이 작아요? 60분의 20이 작아요? 60분의 20은 3분의 1이고 2000분의 40은 그보다 훨씬 작죠.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는 기회비용이 적은 걸 선택한다. 아까 삼성전자 들어가는 거하고 SK 하이닉스 들어가는 거 했을 때 삼성전자가 더 많이 줘서 나는 삼성전자 택해 이럴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를 택했을 때 기회비용이 더 작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기회비용이 작은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야구를 한번 보세요. 야구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기회비용이 작죠? 40분의 2000, 20분의 60, 이거 3이니까 여기가 기회비용이 좀 더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르브론은 농구에 특화하고 빌리 벤처원은 야구에 특화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비교 우위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누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고 누가 야구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고 누가 농구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은 요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르브론은 2000점을 얻기 위해서 야구에서 40안타를 포기한다. 그렇죠? 르브론은 2000점에 이게 농구를 선택할 경우에는 2000점을 얻을 수 있지만 포기해야 되는 게 40개 야구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40 나누기 2000은 0.002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빌리 따지면은 빌리는 농구를 한다면 60을 얻을 수 있는데 20개 야구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안타를. 그러니까 요거는 3분의 1, 0.33인 거죠. 어느 게 더 농구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작은 거죠. 르브론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이 훨씬 적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는 빌리보다 농구에서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점수를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농구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본 것처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보면 기회비용이 르브론은 이게 더 적다. 그러니까 농구에 있어서는 르브론이 기회비용이 더 적다. 그러니까 르브론은 농구에 특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교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야구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르브론이 야구를 한다 그러면 40개 안타를 칠 수 있지만은 포기하게 되는 게 2000개의 농구 점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빌리는 야구를 한다 그러면은 20개의 안타를 쓸 수 있지만은 포기하게 되는 게 60개의 농구 점수잖아요. 그렇죠? 그 비율로 이렇게 해보면은 그러니까 잃는 거를 분자에 놓고 얻게 되는 거를 부모에 놓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걸 할 수 있지만 포기하게 되는 게 상대적인 거. 야구를 할 때는 포기해야 되는 게 농구 점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율로 계산해서 이 비율이 적은 걸 선택한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르브론은 야구할 때 2000 나누기 4였죠. 그렇죠? 여기 2000 나누기 40. 그렇죠? 이거는 사실 4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50이 되는 거죠. 50이 되는 거겠죠. 빌리는 20안타를 위해서 60개 점수를 포기하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으로 따져보면은 빌리가 야구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더 적은 거죠. 3으로. 그렇죠? 따라서 빌리 벤치워먼은 그가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야구에서 안타를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야구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꼭 이런 것이,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보면은 비교 우위, 그렇죠? 절대 우위로 인해서는 절대 우위에 대해서는 누가 뭘 해야 되는지는 좀 얘기를 못 해주죠, 그렇죠? 절대 우위로 따지면은 르브론 제임스가 농구에 있어서도 빌리 벤치워먼보다 낫고 안타에 있어서도 빌리 벤치워먼보다 낫죠, 그렇죠? 좋으니까 뭐 둘 다 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절대 우위에서는 그래서 어느 거에 특화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비교 우위, 기회비용을 생각한 비교 우위를 생각할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쪽에 상대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은 이것이 충분한 것이냐?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작은 거를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적은 거를 선택해서 특화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전부냐?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무엇이 르브론을 농구에 전문화하도록 만들고 빌리를 야구에 전문화하도록 만드는가? 답은 시장 가격이 르브론을 농구에 전문화하도록 만들고 빌리를 야구에 전문화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뭐 이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회비용이 자체가 말 그대로 뭐 자기 입장에서는 한계 비용일 수 있죠. 자기 입장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비용이 말 그대로 비용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그 사람이 정답에 받을 수 있는 가격이 기회비용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위해서 농구를 할 때 르브론의 기회비용은 요건데, 그죠? 그 다음에 농구를 했을 때 빌리의 기회비용은 요건데, 가격이 기회비용보다 높다면은 그냥 이 일을 할 거예요. 한다는 게 뭐냐면 이 일을 그냥 선택한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이 기회비용보다 가격이 적을 경우는 선택을 안 하죠. 그죠? 나한테는 이게 비용인데, 이 비용보다 가격이 더 낮으면은, 그, 대가를 그거보다 못 받으면은, 나는 이거 안 하죠. 그죠? 결국에는, 그럼 요선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농구에서의 가격이 어떻게 돼야지 될까요? 또 제대로 얘기하려면은, 특화를 시키기 위한 가격. 한 사람만 농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격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요. 기회비용의, 그러니까 기회비용의 범위가 여기 두 개 있죠. 그렇죠? 하나는, 2000분의 40 있죠. 그 다음에 20분의 60 안타 있죠. 그렇죠? 기회비용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격이라는 것이 어느 범위에 있어야지 될까요? 이 얘기 뭐냐면은 이거는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 이것도 기회비용이고, 만약 가격이 여기 P1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선택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르브론의 기회비용인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빌리 벤치워머의 기회비용인데, 가격이 르브론의 기회비용보다도 더 적죠. 그렇죠? 그러니까 르브론 입장에서도 나의 기회비용은 요거 요건데 가격이 이거보다 더 적으면은 나는 대가를 못 받으니까 난 안 해. 그 다음에 빌리 같은 경우도 기회비용이 이렇게 높은데 가격이 훨씬 이거보다 적으면은 둘 다 선택 안 하죠. 만약에 P2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P2로 돼 있으면은 르브론 입장에서는 자기 기회비용은 요건데 그래도 시장에서 가격은 이거보다 자기 비용보다는 더 쳐주네. 그러니까 이거는 르브론만 선택하는 거죠. 빌리 입장에서는 자기 비용은 요건데 가격은 요거보다 낮으니까 대가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빌리는 선택 안 하겠죠. 근데 만약에 P3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요거보다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P3로 돼 있으면은 르브론의 기회비용보다 훨씬 더 값어치를 많이 쳐주는 거고 시장에서 그 다음에 빌리의 기회비용보다도 더 높게 가격을 쳐주니까 둘 다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 우위로는 르브론이 그래도 좀 기회비용이 적어서
빌리보다 적다 이렇게 했었지만 가격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렇게 가격이 후하게 쳐준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두 사람의 기회보다 더 높다 그러면 둘 다 선택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한쪽에 특허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한쪽 사람이 집중하려고 그러면은 가격의 범위는 이 두 개의 기회병 사이에 있어야지 한 사람이 하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죠. 다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시장 가격이 비교 우위에 기초한 전문화를 이뤄내는지,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특화할 수 있도록 하는지,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자, 어느 건설회사가 정원이 있는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주택건설업자와 조경사를 고용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자, 이렇게 있어요. 생산성을 봤을 때 주택건설업자는 주택으로 연간으로 따질 때는 3개를 할 수 있고 조경, 그렇죠? 정원을 가꾼다거나 이런 거는 18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경사는 연간으로 했을 때 주택은 1밖에 안 되고 조경을 했을 때는 10개 정도 한다는 얘기죠. 자, 누가 절대 우위가 있어요? 그냥 잘하는 건수로만 보면은 주택건설업자가 항상 더 많이 생산을 하죠. 그렇죠? 자, 근데 그것이 특화를 전문화를 하도록 하는 그 기준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 기회비용을 어떻게 했었죠? 그래서 요걸 선택했을 때 주택을 건설했을 때 주택 건설업자가 포기하게 되는 조경 코스트 기회비용을 어떻게 생각했었죠? 주택 건설업자는 주택을 하면은 3을 할 수 있는데 포기하게 되는 게 18개 조경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건설은 뭐예요? 조경을 할 경우에는 자기는 18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포기하게 되는 게 3개의 주택이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기회비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조경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주택을 건설하면 1을 할 수 있는데 포기하게 되는 게 10개의 조경이다. 그렇죠? 자, 조경으로 따졌을 때는 이 조경사 입장에서는 내가 10개를 조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포기하게 되는 기회비용은 하나의 주택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비교 우위를 봤을 때는 각각 주택 건설업자 조경사는 뭘 해야 돼요? 주택 건설 수로 봤을 때는 어느 게 더 기회비용이 적죠? 3분의 18하고 1분의 10. 그쵸? 3분의 18은 6이고 요건 10이니까 기회비용이 적은 거는 요거죠. 그러니까 주택 건설업자는 주택을 건설하고 조경업자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어느 게 기회비용이 적어요? 18분의 3하고 10분의 1. 10분의 1이 좀 더 작죠. 그쵸? 그러니까 조경사 입장에서는 요거 조경을 선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절대 우위는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포기되는 거 이거 우리 했었죠. 여기 3분의 18은 이게 조경이 이렇게 됐었고 조경사가 포기하게 되는 정원의 수는 10분의 1이었죠. 죄송합니다. 조경사가 포기하게 되는 주택을 건설했을 경우 포기하게 되는 조경이 10이었죠.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이 표현드리는 걸 그대로 계산한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18분의 3은 6분의 1이었고 요건 10분의 1이었고 그죠? 그거 그대로 이렇게 계산한 거죠. 여기서 6분의 10분의 1 그대로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 우위를 따져본다 그러면은 주택 건설에 있어서는 주택 건설업자가 기회비용이 적으니까 이걸 선택하고 정원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이 기회비용이 적으니까 이걸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주택 건설업자는 주택 건설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고 조경사는 조경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주택 건설업자는 아까 본 것처럼 비교 우위로만 따졌을 때는 건설업자, 조경사, 주택, 그 다음에 조경 이렇게 있었을 때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아마 잠깐만 이게 몇이었죠? 이게 6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6이었고 10이었고 6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됐었는데, 그죠? 그래서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 요것이 이거보다 적으니까 이걸 선택하고, 요것이 요거니까. 그래서 건설업자는 주택을 선택하고, 조경사는 조경을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새로 지은 집의 부가가치는 $10,000이고, 정원의 부가가치는 $10,000로 가정하자.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비교 우위만 따졌을 때는 건설업자는 주택 짓는데, 조경사는 그냥 말 그대로 조경 일이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격이 어떻게 주어졌냐 이거죠.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3일 18, 10이었어요. 3일 18, 10. 자, 얘네들이 생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3일 18, 10이었어요. 주택, 아니, 건설업자, 조경사, 주택, 그 다음에 조경. 근데 각각에 대해서 가격이 주어졌다 이거죠. 주택 가격이 $10,000이라 그러면은 이 건설업자에서는 3개를 지을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10,000 하면은 30,0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경사 입장에서는 1년에 하나를 지은다는 생각이니까 $10,000밖에 못 버는 거고. 그렇죠? 조경사,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조경을 할 경우에는 18개를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18만 불 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경사 같은 경우는 10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10,000원이라고 그러니까 $10,000이라고 하니까 10만 불 벌 수 있고.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건설업자 입장에도 조경에서 10만 불 벌고 있으니까 당연히 18만 불 선택하겠죠. 조경사 입장에서도 주택 건설하는 것보다 조경하는 게 더 10만 불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둘 다 조경 일을 하겠죠. 그렇죠? 가격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비교 우위로는 아까 봤을 때는 건설업자는 주택 건설, 조경사는 조경하는 게 비교 우위,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는 그렇게 분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시작 가격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둘 다 그냥 조경을 한다는 얘기죠. 전문화, 분업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조경사 모두에 있어서 조경에 특화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그렇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조경사가 되려고 할 것이고 건설업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비교 우위상으로는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가격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나눠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보면 분업이 되게 하려면 가격이 조정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 건설업자는 주택을 3개를 할 수 있었고 조경사는 하나를 할 수 있었고 조경을 했을 경우 건설업자는 18개를 할 수 있었고 조경사는 10개 정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가격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집의 가치가 10만 불이 된다 그러면 건설업자는 10만 불 곱하기 3개를 건설하니까 30만 불 벌고 그렇죠? 정원은 뭐냐면은 정원은 뭐 하나에 $500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18 하면은 9,000불 정도 벌 수 있는 거죠. 조경사 입장에서는 하나를 건설할 수 있으니까 하나 곱하기 10만 불, 그렇죠? 그 다음에 정원의 부가가치 500개인데 10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5,000불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건설업자 같은 경우도 주택 건설하는 게 훨씬 더 조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 많이 벌죠. 조경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랑 반대 경우죠. 이 경우에는 둘 다 주택 건설에 뛰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조경사 모두에 있어서 주택 건설에 특화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그렇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건설업자가 되려고 할 것이고 조경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 것처럼 자, 이게 아까 어떻게 됐었죠? 건설업자는 주택 건설할 경우에 3개를 할 수 있고 조경을 할 경우에 18개를 할 수 있었고 그렇죠? 조경사 입장에서는 주택 건설한다면 하나를 할 수 있고 조경을 한다면 10개 정도 한다 그랬죠? 자, 새로 지은 집의 부가가치는 4만 불이다. 그럼 4만 불이면은 6년에 3개 하니까 4 곱하기 3은 12만 불 되는 거고 조경사 입장에서는 하나 지으니까 하나 곱하기 4만 하면 4만 불 되는 거고 정원의 부가가치는 5천 불이라고 하자. 그러면 5천 불이면 어떻게 돼요? 건설업자가 조경을 선택할 경우에 5천 불 18개 할 수 있으니까 9만 불 정도 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원사 입장에서는 조경사 입장에서는 10개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5천 불이니까 5만 불 정도 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 보면은 건설 입장에서는 주택 건설하는 것이 조경보다 좀 이득이 되죠. 조경사 입장에서도
주택 건설보다는 그래도 적용하는 게 좀 더 이득이 되죠. 그렇죠?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건설업자는 주택 건설하는 것이, 조경사는 적용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비교 우위에서 어떤 거에 특화를 하는 건지 기회비용을 따져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결국 최종적으로 이걸 분업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의 각각의 그 재화들에 있어서의 시장 가격이라 이거죠. 시장 가격들이 이렇게 분합을 시켜야지 된다.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아까 뭐라 했죠? 건설업자는 3개를 생산할 수 있고 주택을, 그 다음에 적용을 18개 할 수 있지만은 주택 건설 시 기회비용은 어떻게 됐었죠? 어떻게 계산했었죠? 주택을 하면 3을 할 수 있는데 포기하게 되는 게 18개의 적용이었다. 그쵸? 이 기회비용이었죠. 조경사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이 얼마였죠? 조경사 입장에서는 내가 주택을 건설하면 하나 할 수 있는데 포기하게 되는 게 10의 적용이었다. 그쵸? 그래서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이 건설업자가 이게 더 작아서, 기회비용이 적어서 요걸 주택 건설에 특화를 하고, 이 사람은 거꾸로 하면 18분의 1 주택이었고, 이 사람은 내가 조경사 적용한 다음에 10을 할 수 있는데 포기하게 되는 게 18분의 3이고 10분의 1 주택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경사의 기회비용이 좀 더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두 개의 기회비용 있는 사이에겠죠? 그렇죠? 각각의 두 사람이 있었을 때 기회비용이 2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이 P1, P2, P3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죠? P1일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의 기회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둘 다 선택 안 하는 거죠. 둘 다 안 하는 거고. P3면 어떻게 돼요? 시장 가격이 이렇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기회비용보다 둘 다 높기 때문에 모두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격이 이 두 사람의 기회비용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다 A라는 사람이라고 하고 B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A만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왜? A의 기회비용보다 높으니까, 가격이 제대로 쳐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죠. 그런데 B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기회비용보다 가격이 더 낮으니까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거니까 B는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장 가격이 설정이 돼줘야지 한 사람만 이걸 생산하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전의 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시장 가격은 조절 기능이 있으며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비교 우위와 일치하는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교 우위도 중요하고, 그래야지 누가 어디에 특화하는지 알 수 있고, 그 비교 우위라는 것은 두 사람이 있었을 때 한 사람이 A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이 B라는 일을 하나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장 가격도 그렇게 받쳐줘야지, 그렇게 받쳐지게끔 이렇게 조절이 돼야지 결국에는 이게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P2 정도에 들어가야지 진정하게 이제 분업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질문. 그러면 미국은 NBA 총선수의 80%를 공급하는 반면에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 사커 있죠. 여기서는 총선수들의 50% 이하만이 미국 선수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뭐 단순한 답은 미국 사람들이 키가 커서 농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미국 사람들 있지만 스웨덴, 저머니,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키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답이 아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비교 우위 또는 시장 가격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 운동선수들은 농구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고 네덜란드 선수들은 축구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의 사례죠. 그러니까 미국 선수들은 이제 농구에서는 500점을 낼 수 있고 네덜란드는 50점을 낸다고 따져보는 거죠. 시즌당. 축구를 따져봐도 미국은 3골, 네덜란드는 2골 넣는 거죠.
자, 기회비용은 어떻게 계산하죠? 미국 선수 같은 경우는 기회비용을 따질 때 500골을, 농구를 하면 500을 할 수 있지만은 포기하게 되는 게 3개의 골이죠. 그러니까 비율이 되는 거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 50골을 넣을 수 있는데, 50개, 농구는 50점 낼 수 있지만 포기하게 되는 게 2골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회비용을, 축구를 따져보면 미국 선수들은 내가 축구를 하면은 3개를 넣을 수가 있는데 포기하게 되는 게 농구의 500점이다. 그렇죠? 단위를 잘 보세요. 네덜란드 선수는 어떻게 돼요? 축구를 하면 내가 2골을 넣을 수 있는데 포기하게 되는 게 50개의 농구 점수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비교 우위를 맞았을 때 농구에서는 어느 게 더 낮아요? 500분의 3이 낮아요? 50분의 2가 낮아요? 이게 더 낮죠. 그렇죠? 기회비용이 적죠. 그렇죠? 축구를 봤을 때는 어때요? 3분의 500하고 2분의 50 했을 때 보면 2분의 50이 조금 더 작죠. 3분의 500보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요걸 선택하는 거죠. 축구에 있어서. 그래서 농구는 비교 우위에 꽂히면 농구는 미국이 하고 축구는 네덜란드가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이렇게 특화하는데 이것이 전부만은 아니라 했죠. 가격이라는 것이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특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이러한 비교 우위는 각 스포츠별 부가가치와 결합해서 연봉의 차이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건 553이었죠. 얼마만큼 생산하느냐 보면은 농구 축구할 때 553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게 다시 해볼게요. 이게 500이었고 50이었고 3, 2였죠. 그러면 점당 얼마나 따지면 여러분들 총액을 알 수 있죠. 500 곱하기 2만 하면은 한 100만 불 정도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네덜란드 50개 하니까 50 곱하기 2만 하면 한 10만 불 정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축구는 어떻게 돼요? 하나 골당 10만 불이 했으니까 얘네들은 3골 넣으니까 30만 불. 네덜란드는 얼마예요? 2골 넣으니까 20만 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좀 미국 운동선수 입장에서는 100만 불 받는 게 30만 불보다 나니까 얘네들은 요거 아까 비교 우위처럼 요거 선택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 20만 불 받으니까 요걸 선택하고 그래서 아까 비교 우위와 동일하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 우위를 활용해서 국제무역은 전반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그래서 그 결과 재화와 서비스는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하는 걸 하다 보니까 재화의 가격도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완제품 생산 이외에도 국민과 기업들은 특허 수입, 유통, 소매 그리고 부품 생산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보면은 무역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지만은 무역은 일부 폐해를 발생시켰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림상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X라는 재화하고 Y라는 재화가 있어요. 무역이 어떻게 해서 이득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라는 나라에서는 생산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X에다가 다 투입을 하면은 2개만 생산할 수 있고 Y에 대해 생산하면 딱 4개만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B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다시 한번 제대로 그려볼게요. 자, A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어요.
자, 보면은 A라는 나라가 자기 무역을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생산한다 그러면은 뭐 Y를 최대로 4개만 할 수 있고 X를 2개만 할 수 있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B라는 나라도 자기네들이 무역을 안 하고 자기네만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Y는 2개, 그 다음에 X는 4개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을 2개 합치다 보면은 2개에서 무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하고 B는 어디에 특화를 해야 될까요? 이것도 그려보면 우리가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은 생산으로 따졌을 때 맥시멈으로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A라는 나라하고 B라는 나라가 있는데 X라는 제하고 Y라는 제를 하죠. 그렇죠? A라는 나라는 X를 맥스로 몇 개 하죠? 다 투입을 한다 그러면은 A라는 나라는 X를 맥시멈으로 2개 할 수 있죠. 근데 Y에 특화한다면 Y를 맥시멈으로 얼마큼 만들 수 있죠? 4개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B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죠? B라는 나라는 X에 특화한다 그러면 X를 4개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Y에 특화한다 그러면은 Y를 몇 개 만들 수 있죠? 2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기회비용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죠? 기회비용으로 따져보면은 A, B 이렇게 했을 때 A라는 나라가 X에 특화할 경우는 포기해야 되는 게 몇 개가 되는 거죠? X를 했을 때는 2개를 했었지만 포기해야 되는 게 4개 Y다. 그렇죠? 그 다음에 A 입장에서 Y를 선택했을 경우에 4개를 할 수 있는데 포기하게 되는 게 2개 X다. 그렇죠? 자, 그럼 B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죠? 내가 X를 하면은 4개를 할 수 있는데 포기하게 되는 게 2개의 Y다. 기회비용으로 따져보면은. 그 다음에 Y를 선택했을 경우 B라는 국가는 2개를 Y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경우 포기하게 되는 게 4개 X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 X제와에 대해서는 누가 더 기회비용이 적어요? X에 대해서는 2분의 4보다는 4분의 2가 적죠. 그죠? B라는 나라는 이걸 선택한다. 그죠? B라는 나라는 X를 선택한다. Y에 대해서는 어느 게 적어요? 4분의 2하고 2분의 4. 이게 적죠. 그죠? 그러니까 A라는 나라는 Y에 특화하고 B라는 나라는 X에 특화해라. 그죠? 자, B라는 나라는 X에 특화해라.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B라는 나라는 요거에 특화해라. 그죠? 그 다음에 A라는 나라는 뭐에 특화해? Y에 특화해라. 그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더라도 그래프상으로 보더라도 A라는 나라가 Y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B라는 나라가 또 X에 더 많이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요게 서로 특화해가지고 무역을 한다는 거예요. 무역을. 자, 무역을 하다 보면은 기존에 자기네들이 못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한쪽에 특화해서 생산하면은 기존의 폐쇄 경제에서 자기네들 국가 내에서 이렇게 거래하는 것보다 무역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X와 Y를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되게 무역에 있어서 긍정적인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은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득이 되는 건 맞는데 무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출 산업에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는 수출을 통해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출 산업이 상당히 잘 나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 수출 많이 해서 그쪽에 상당히 이득을 내죠. 그렇죠? 근데 무역은 일부 패자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수입과 경쟁하는 기업이 있죠. 경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피해를 많이 보죠. 그렇죠? 그래서 수입과 경쟁하는 산업,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수입제품들이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만들었었죠. 그죠? 중국으로도 많이 수입할수록 그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 산업들은 좀 많이 쇠락을 하죠. 그죠? 쇠퇴를 하고, 그쪽에서 이제 실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무역과 아웃소싱을 통해서 많은 국내 저숙련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래서 무역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파이는 키우는 거 좋아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득을 보는 산업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산업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우리는 한 경제의 개방도를 뭐 어떻게 측정하느냐, 무역을 얼마나 하느냐 이렇게 보면 GDP 대비 수출 비율, GDP 대비 수입 비율 또는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의 합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보면은 수입도 늘어나고 수출도 늘어나고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80년대 이후로부터 계속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서 무역 적자를 계속 했던 거죠. 그렇죠? 자, 하다 보면은 이제 GDP 대비 수출 비중으로 보면은 뭐 계속 좀 올라가는 추세죠. 그렇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한 40% 되는 식으로 상당히 높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산업별로 승자와 패자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이득이 되는데 수출 산업에는 더욱더 플러스가 되고 그렇죠?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산업들이 그러니까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제무역은 승자와 패자를 만들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관세와 같은 무역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선진국에서 관세 수준은 일반적으로 낮으나 농산물에 있어서는 매우 높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쪽을 좀 보호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농산물 경쟁력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다 기계로 이렇게 경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싸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격 경쟁력도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좀 보호하려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관세는 정부 수입을 증대시키고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경상수지와 금융수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 이제 비교우위 관련된 무역 관련된 그 부분에 국한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